야구는 풀스윙.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풀스윙을 하십니다만은 역시 김동현 기자님의 풀스윙이 가장 파워스윙이다. 네,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날씨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나요? 제가 이제 어제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네네. 분명히 더웠거든요. 그죠. 더웠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자 가자 하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추워? 갑자기 추워요.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걸 찍고 있는 게 월요일이니까 일요일 저녁부터 갑자기 바람이 막 칼바람이 불더라고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저도 이게 잠깐만 내일 모레 대구 이제 어플 열어서 기온을 봤어요. 네. 왜 갑자기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아니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여름 야구를 끝내면 이제 가을 야구를 해야 되는데 여름 야구 하다가 겨울 야구로 바로 가는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명칭만 가을이고 뭐.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한국 시리즈는 진짜 정말 오들오들 떨면서 하게 생겼습니다. 2-3 한국 시리즈. 그렇죠. LG 우승할 때 그때 살벌했거든요. 살벌했습니다. 그때 진짜 특히 3차전, 4차전 수원은 이거는 말이 안 됐어요. 그나마 1, 2, 5차전은 잠시는 그때는 좀 날씨가 괜찮더라고. 와, 3, 4차전은 저는 저도 그때 저희는 이제 기자들이 전부 다 실내 기자실을 못 들어가니까 밖에 이제 앉잖아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그때 이제 세호 선배가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KBO랑 이제 KT 구단이 얘기를 좀 해서 지역 기자실이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한 8명, 9명 정도 앉을 수 있는데 거기 좀 쓰면 안 되냐고. 그래서 오케이 사인 받고 바로 날라 들어가서 안에서 봤던 기억이. 아니 그 날씨면은 저기 노트북도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추우면은.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한화와 삼성과 한화의 플레이오프가 1차전과 2차전이 끝났고 그 결과가 1승 1패다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결과입니다만 그 과정은 매우 예상과는 달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폰세 와이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언제부턴가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국인 원투 펀치가 이렇게 강력했던 거를 전 기억을 더듬어 봐도요. 예전에 그 리오스 랜들 그죠? 그리고 또 뭐 누가 있을까요? 뭐 니퍼트 보우덴 뭐 그런 정도. 후렌코프도 있었고. 후렌코프 뭐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 1과 2가 거의 5대5 비율로 센 케이스가 진짜 거의 없어요. 맞아요. 거의 없는데 1이 한 7이고 뭐 2가 한 3 정도. 좀 넉넉하게 봐주면 6, 4 정도는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1, 2가 강력한 날아다니는 시즌은 못 봤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투 펀치가 가을 야구에서 거짓말처럼 진짜 폰세는 승리 투수가 됐다고는 하나 매우 민망한 승리 투수가 됐고요. 그리고 와이스는 4회까지밖에 못 던지고 5실점을 하는 거기다가 뭐 둘의 구속과 구위가 안 좋았냐면 그것도 아닌데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진짜 한간에는 그래서 이진영 코치가 잡아낸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동안 연구해가지고 또 워낙에 그쪽 전문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삼성이 미친 듯한 공략을 해버렸어요. 이진영 코치한테 물어봤어요. 네네네네. 폰세 어떻게 잡았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러니까 페스티벌 구위가 원래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체인지업 뭐 다른 구종들이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포피치 유형이니까 접근을 좀 단순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영업비밀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포인트를 확실히 잡고 들어간 것 같아요. 잡고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폰세 선수도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당황하지 않았나 싶은 게 1회에 첫 타자, 두 타자 상대할 때 157 던졌거든요. 맞아요. 3회 넘어가니까 3회 좀 맞고 4회 넘어가니까 151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지? 초반에 너무 힘을 따로 박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뭔가 그러니까 충분히 베테랑이고 해외 뭐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도 뛰었고 경험 많은 선수이긴 하지만 이게 가을이 주는 부담이 있긴 있나 보다. 저도 이제 그런 좀 어떤 심리적인 거 이런 게 생각이 좀 들긴 않을까? 했습니다. 왜냐면 폰세라는 투수를 분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폰세는 스태미너 관리가 되게 잘 돼서 이닝이 쭉 가서 100개 가까이 돼도 별로 포심 구속이 안 떨어진다. 이게 폰세의 또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
플레이오프 1차전을 보면서 폰세 선수가 내년에는 메이저리그에 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지만 이거 가격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뭐 롱맨이나 뭐 불펜 쪽으로 그렇죠. 볼 수도 있겠다. 그게 결국 저 집은 보직에 따라 단가가 그렇죠. 좀 많이 달라지는데 많이 다르니까. 선발 자원이라고 확실히 하면은 일단 그렇게 뜨잖아요. 네, 이게 의외로 거기는 불펜하고 선발하고 수백만 달러씩 차이가 그러니까요. 나요. 연봉으로도 수백만 달러씩 맞아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여차하면?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폰세가 여기서나 슈퍼에이스지 거기 가면 뭐 4, 5 선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4, 5 선발이죠. 4, 5 선발. 네, 그 정도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딱 1차전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현장에서 받은 느낌은 네. 초반에 좀 오버워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네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좋으면 너무 막 좋으면 막 신나서 막 가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 훅 떠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긴 했고 네. 삼성 타자들이 제 느낌은 그러니까 포심을 포함한 4가지 구종 중에 한 2개 정도는 버린 것 같아요. 그냥. 버린 것 같고 뭐 속구 들어오는데 내가 스윙해서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맞으면 되는 거고 그럼 땡큐고. 그런 이런 정말 단순하게 딱 접근한 게 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거나 분명히 삼성 타선은 뭔가 대단한 각오도 있었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구속 구위가 안 좋은 게 아니었는데도 따박따박 다 쳐버리니까 오히려 제일 당황했던 거는 폰세 와이스 자신들과 그 벤치. 그걸 지켜보는 김경문 감독이죠. 네. 뭐지 지금 이 상황은? 이런 좀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또 양상문 투수 코치도 뭔가 이제 계산이 안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1, 2, 3회 경기 초반 3분의 1에 양상문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간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선발 투수가 폰세 와이스인데 왜 올라가 거기를 진짜 뭐 신 스틸러 하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쨌든 1승 1패가 됐습니다만 똑같은 1승 1패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한화는 굉장히 큰 고민을 안게 됐죠. 데미지가 좀 있죠. 네. 2승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폰세 와이스니까. 두 판 중에 한 판을 한 번은 꾸역승이고 그렇죠. 한 번은 그냥 말끔하게 시원하게 진 그냥. 케이스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같은 1승 1패라도 뭔가 뒤로 밀린 느낌 그렇죠. 아니겠어요? 완전 그리고 다시 그렇죠. 이제 원정을 가야 되니까. 근데 원정 갔더니 저쪽은 원투펀치가 나오네. 네. 거기에다가 이 상태로라면은 하나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를 가게 되더라도 폰세 와이스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그럼요. 약간 하락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라서 야 이게 선발 부자로 이런 부자는 진짜 3대가 간다라고 했던 거기다 엄상백이 좀 안 좋아서 불펜 뺐더니 나머지 4명이 야 그래도 죽이네 여기 유현진 문동주부터 그랬는데 지금 하나 이글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면요. 문동주가 1차전에 2이닝을 162 빵 던지고 나서 4차전 선발로 가야 되는 상황. 이렇게 됐죠. 지금 제가 오늘 기사로도 후배 통해서 썼는데 네. 약간 불펜 문동주가 강제되는 상황 같아요. 아. 그 현장에서 이제 코치나 선수들한테 물어봤는데 김지찬 선수가 이제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폰세 공을 먼저 봤더니 와이스 공이 생각보다 칠만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내에서도 보자고요. 그러면 그 폰세가 등판하고 그 다음에 나온 투수들이 폰세만큼의 공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폰세 뒤에 문동주가 붙어갖고 확 긁어주니까 게임이 훅 가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럼 오늘 내일 류현진 선수가 이제 3차전에 나오는데 네. 류현진 선수도 그렇게 폭발적인 구위를 가진 구속과 구위를 있는 투수는 아니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한번 학습 효과라는 게 사람이 폰세 뭐 괜찮던데? 그럼 와이스 괜찮네. 그럼 류현진 선수 왔는데 물론 칼제구는 뭐 너무 네. 유명한 선수지만 내 눈에 점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타자로서. 들어오긴 하겠죠. 그러면 불펜에 강력한 카드 누가 있습니까? 김서현 선수가 잘 던지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좀 불안하니까 불펜으로 문동주를 쓰는 건 약간 강제되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선발 부자였던 한화 이글스가 4번째 경기 4차전의 선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진짜 난감해지는 상황이 네. 또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처음엔 4차전에 불펜 데이가 될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네. 예상을. 물론 문동주 선수가 선발로 나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려봤던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인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뭐 충분히 쉬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4차전까지 빼버린 원텐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 또 원텐이 이번에 아기사자에서 사자왕으로 등극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왕이에요, 왕. 네. 네.
뭐 라이온킹은 또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라이온킹까지 못하겠지만 사자왕 뭐 리처든가요? 뭐 류 뭐 그게 됐어요 이 네. 원태인이. 그래서 이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전체적인 시리즈의 향방이 약간 삼성 쪽으로 조금 기운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더더 타선에서 디아즈, 김태훈 뭐야 진짜 김태훈 와 최고의 타자입니다 지금. 10년 인고의 세월을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리고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때 김재훈이 나와야 되는데 김태훈 투수가 올라왔잖아요. 그때 김태훈 타자가 너무 좋으니까 네. 아, 김태훈 올리자. 한 게 와전돼서 투수가 올라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김태훈이라는 이 타자. 거기에다가 지금 뭐 김지창, 김성윤 계속 하고 있고 네. 이재현의 뭐 김용웅 타자 멀쩡하게 돌아와가지고 막 때리고 네. 있고 하니까 삼성이 이 방망이에서는 확실히 압도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가장 아쉬운 선수가 구자욱이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다 보니 네. 이거를 사실 와일드카드랑 준 플레이오프까지 뭐 엄청 활화산 타선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랬죠. 마지막에 뭐 홈런 터지고 뭐 다 좋은데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잠깐만. 그러니까요. 야, 이게 우리가 알던 그 이제 깡패 타선으로 돌아왔어요. 네, 잘 치던 그 네. 타선으로 돌아왔죠. 근데 네. 무시무시한 건 뭐냐면 1호구 라팍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1호구 라팍을 가요. 심지어 삼성의 질비한 왼손 타자들이 몬스터 월 보고 저거 뭐야 했다가 네. 갔더니 시원하거든. 여기는 이제 벽화만 하나 있고 네. 시원해. 그러니까 거기다 빵빵 치면 이제 큰일 나겠는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좀 돼서 어쨌거나 뭐 한화가 조금 약간 힘든데 여기에 김서현 선수들 앞으로 네. 남은 시리즈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도 물음표가 생겨버렸죠. 그렇죠. 안 쓸 순 없고. 그렇죠. 써야죠. 엔트리 넣는데 안 쓸 순 없고. 그 공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양상문 투수 코치가 되게 많이 다독인 것 같아요. 다독인 것 같아서 어제는 이제 약간 기자들 사이에서도 야 이러다가 9회 김서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진짜 신뢰가 바닥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결과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네. 글쎄요. 이게 정규 시즌 같으면 그래 내일이 있으니까 이러면 되는데 여기는 내일이 이제 어사무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석점차 리드 상황이면 가장 널널한 세이브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보다 더 가면 세이브를 안 주니까. 네, 가장 널널한 세이브 상황인데 그걸 이재현 선수가 밀어서 넘기는 순간 이게 지금 삼성 타자들이 공이 내 눈에 잘 들어오거나 그렇죠. 김서현 선수 공이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날 구속이 잘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구속 48, 뭐 150 이렇게 요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김서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든 쓰긴 쓸 텐데 써야 되는데. 그냥 과감하게 마무리해서 내려오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어요. 일단은 뭐 정우주, 황준서가 있으니 또 이 어린 선수들 또 뭐 김서현도 충분히 어립니다만은 지금 어떻게든 뭐 불펜에 꾸리려면 꾸릴 수 있겠죠. 뭐 김범수도 그렇죠. 좋았고 네. 그리고 또 뭐 왕년은 주연상도 있고 뭐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김서현이 있음으로 인해서 화려했었던 이 불펜이 김서현을 만약에 빼서 다른 데 쓴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한 칸씩 밀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게 조금 이제 이래 좀 보입니다. 안 그래도 좀 선발이 최강 원투펀치가 좀 털려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이 마무리까지 이러니까 지금 하나로서는 최강의 방패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좀 균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하나는 얼마나 이 상황이 당황스러울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몇 년 만에 한국 시리즈 도전을 하는 것이며 정말 모든 팬분들과 이 진짜 본사까지 지금 들썩할 텐데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일단은 그 가장 좋은 경우는 언제나 베스트 나인을 모두가 알고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실한 베스트 나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이제 선수들이 갑자기 치고 나와가지고 뭐 자리를 잡고 뭐 이게 좋은데 지금 이제 한화이글스가 어찌 보면은 하주석을 계속 이루로 쓰는 건지 그렇죠. 우익수는 그럼 계속 이렇게 가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는 포수는 그럼 누군지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좀 헷갈리잖아요. 일단 뭐 최재훈을 주자를 해서 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당연히. 하주석도 지금 잘 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뭐 이게 지금 막 당장 막 뭔가 천지개벽하는 수준의 라인업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외야는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이제 팬분들의 지금 성토가 좀 있지요. 네. 왜 거기서 대타 안 썼냐.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결과론이니까. 네, 뭐 그렇긴 예. 하지만 워낙에 이제 뭐 감독이 좀 편애하는 선수들이 좀 있고 이 선수들은 좋아도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어느 구단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만은 조금
물음표가 좀 붙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로. 라파이고 하니까 권강민 한번 써보는 것도 어떨까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주전 9명에 대한 뭐 큰 틀에서 윤곽은 뭐 시즌 내내 해왔으니까 네. 다 아실 텐데 이게 단기전은 소위 말해 운영의 묘가 필요한 그렇죠. 구석들이 좀 네. 많다 보니 그래서 안 좋은 선수를 덮어놓고 쓰는 것도 조금 무리이기도 하고 사실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 삼성을 예로 들면 김태훈 선수 2차전에 사실 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박병호로 쓴다거나 뭐 다른 방법도 택할 수 있었는데 잘 치고 있는데 왜 빼? 그러니까요.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3안타 치고 뭐 그 난리 부스가 일어났는데 네. 그런 생각하면 참 바꾸기도 쉽지 않고. 바꾸고 싶지 근데 않습니다. 안 바꿨다가 또 결과가 안 좋으면 그 뒷감당은 또 그것대로 쉽지 않고. 사실은 근데 또 결국에 이 소위 용병술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론에 너무나 의존이 되니까 그때 대타를 많이 팬들이 원하는 또 어떤 선수를 썼는데 시원하게 3점 먹고 들어오면 왜 바꿨냐? 거 봐라. 네. 그냥 원래 치던 놈 놔두지 왜 바꿨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를테면 또 이제 밀고 있는 허인서 같은 경우에 썼으면 좋겠다 하는데 많이 썼는데 뭐 하나 빠뜨리고 뭐 네. 이러면 이 큰 경기에 왜 이렇게 썼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결과론이라서 참 그렇습니다. 도르저지 생각하면 최재원을 또 안 쓸 수. 안 쓸 수도 네. 없고 거기다 또 이재원이 또 필요할 때가 있을 거기도 하는데 그럼요. 참 이제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한화 이글스가 마운드에 비해서는 요 야수진들이 명쾌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었던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올해 어떻게 끝나든 간에 한화 이글스는 요 부분은 내년에 또 이게 굉장히 또 고심을 해서 네. 보강을 해야겠죠. 뭐 FA가 됐든 트레이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생각은 들어요. 올해 좀 어떻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제 이것도 결과론입니다만, 그렇죠. 예, 그 생각이 드는 게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한화가 사실 외야 보강에 너무 목을 매면서 저 야수 없어요? 이러고 그렇죠. 이제 쉽게 구개구단을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소문이 너무 빨리 퍼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알면 뭐 제값 주고 못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가 갑자기 황준서 얘기 나오고 정우주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팝니까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해서 모았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가면 아쉬운 쪽에서 네. 결국에는 그 진행을 못한 건데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는 게 있어야 뭐가 오는 거고 뭘 받았으면 또 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게 또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한화 이글스로서는 좀 안 좋은 흐름인데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구석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계속 좀 고전했었던 것은 역시 왼손 투수였고 네. 거기에다가 비록 구속과 구위는 좀 떨어진다고 하나 관록과 그럼요. 어떤 너구리스러움에 네. 있어서는 진짜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도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현진 바로 이제 하나의 희망은 여기 있다. 그렇죠. 1승 1패 상태에서 3차전을 승리한 팀이 그러니까 3선승제 네. 플레이오프에서 3차전 승리팀이 한국 시리즈 간 케이스가 이제 55.3이니까 음. 15번 중 8번이었거든요. 그렇죠. 확률이 뭐 막 7, 8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되게 저도- 중요한 경기예요. 저도 참 약간 의외였던 네. 게 준플 같은 경우에는 3차전 잡은 팀이 100%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플레이오프는 3차전이 50몇 %인 거야. 그래서 신기하네 좀 했었습니다. 쭉 찾아보니까 네. 승패패 승승이 많긴 했어요. 승패패 승승. 예, 역대로. 예, 그게 좀 많긴 했어서 그래서 내일 하나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그렇죠. 시간이에요. 네. 내일이 너무 중요한 시즌인데, 경기인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대구에서 썩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이게 2년 동안 합계 ERA가 6.60이니까 올해도 한 번 나가서 5이닝 40점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데 뭐 그런 과거 실적 사례 다 필요 없고 류현진 세 글자로 정리가 될 수도 그렇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 수 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내셔널리그의 그 평균 자책점 왕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모든 걸 제치고 유현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우리는 계속 7회 8회까지 99만 보다가 끝날 수도 있는 네. 거죠. 하지만 뭐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단은 유현진의 왼쪽 어깨에 한화 이글스의 지금 운명은 거의 다 걸려 있다라고 네. 보입니다. 길게 던져줘야 되고. 그렇죠. 지금 뭐 바로 뭐 김소연 붙이지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2대1인데 김소연 못 붙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라. 6이닝은 긁어줘야 네, 맞죠. 7, 8, 9를 어떻게 꾸릴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아무튼 이 한화 이글스의 요
홈구장이었죠. 정식 명칭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네. 여기에 예매 전쟁이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네. 역대 가장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그 다른 팀 팬분들도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시작하자마자 7만 번째 처음 봤다 자기도. 네. 뭐 이런 상황인데. 10몇만 번도 있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거죠. 이게 이마만큼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는 증거도 되지만 일단은 17,000석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도 또 하나가 좀 있잖아요. 계속 그 얘기 나왔어요. 네. 시즌 내내 그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왜 17,000이냐. 근데 그건 있죠. 2024년에 야구가 빵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제 1088만, 1240만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빵 터질 거를 2023년 시점에 누가 예상을 했겠냐는 거죠.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그 이글스 파크의 평균 관중이 7,000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6,000명대. 네. 그러면 12,000석이니까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평균으로 치면 절반 조금 넘는 수준에. 그러면 그런 구장을 홈으로 쓰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24년 정도 되면 꽉꽉 차. 25년 새 구장 무조건 25,000 가야 돼. 이 결정이 또 이게 쉽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스케일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거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조립식 가공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를 놓고 보니 이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때는 그럴 만은 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었겠네요. 다 좋은데 어쨌든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올 시즌에 한화생명 볼파크가 63번인가요? 매진이? 그럴 거예요. 7번인가 63번.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72경기 합니다. 144경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말에는 일단 무조건이었고 뭐 이렇게 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메이저리그 같은 데는 이렇게 좀 스몰 마켓이어도 야구장에 일단 뻥 지어놓고 그렇죠. 사람 없어가지고 듬성듬성 앉아 있다가도 또 어느 해 잘해가지고 꽉꽉 차기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솔직히 땅대기가 넓으니까 또 할 수 있는 뭐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도 이번에 방문을 해보면서 좀 아쉽다. 크기가 너무 아쉽다. 증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거기 증축은 가능하거든요. 네네. 3,000석 더 늘려서 2만까지 채울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이쪽 외야가 잔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 관중석을 촘촘하게 넣으면은 충분히 늘릴 수 있고 한 단 높일 수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증축을 하는 쪽이 맞지 않나. 그리고 외야를 이렇게 잔디로 해서 막 자연 친화적 이런 느낌 좀 시원하게. 그건 이제 유행은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완전 반대입니다. 진짜 완전 반대고 이게 또 어떤 위험도 있냐면은 이 홈런볼을 잡기 위해서 뛰다가 이게 좀 사고 위험성도 있고 특히 좀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행이 좀 많이 지났고 차라리 저는 그렇게 풀장을 넣고 싶었으면 왜 한쪽 구석에다가 풀장을 놓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고 야구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야구 관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좋지만 멋있고 좋아요. 볼 파크니까. 하지만 그래도 사시미는 야구 관람. 나머지는 사실 찌기다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그 강민호 선수의 홈런이 나왔을 때 중계진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 한 번 나왔어요. 여기선 잘 보이지가 않아서요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죠. 야, 이거 좀 어떻게. 기자실도 약간 요 삼루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곳에 있어갖고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고. 중계팀도 욕 좀 먹는 것 같던데. 그게 사실 뭐 그걸 뭐 일부러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사각은 어느 구장이나 존재는 하니까. 근데 볼파크가 조금 사각이 딴 곳보다 많은 느낌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3루 원정 관중석에서는 요쪽 사실 펜스 좌측 담장 끝쪽은 안 보이단 말이죠. 고저차가 여기저기 그러니까, 막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편이 홈런을 쳤는데 친 줄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좀 저희도 당연히 파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요 일루 쪽도 디아즈가 친 것도 이게 파울이야, 페어야 이것도 한참을 지나야 좀 알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약간 설계상에 디자인적으로다가 조금 요거는 좀 아니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좀 저쪽 이제 저 우익수 쪽도 이제 북층으로 이제 그렇죠. 그 불펜을 꾸면서 몬스터홀이 생겼고 요렇게 단차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앉으신 분들이 잘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쪽도 사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지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거기 단차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럼 그걸 이렇게 좀 완만하게 할 수도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사실 MC의 구장, 홈구장도 비슷한 사실 이제 형태이기는 네. 한데 거기는 굉장히 그 시야가 확보가 잘 되거든요. 네. 전체 야구장이. 그러니까 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지가 넓지 않은데 맞아요. 거기에 이것저것 다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밖으로 확장이 안 되니까 안으로 뭔가 좀 밀려 들어온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여파가 확실히 좀 나타나지 않나. 그 위에서 항공샷 찍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좀 자, 괴로우니. 어쨌거나 뭐 대전시 또 이 한화 이글스 뭐 이렇게 다 잘 협의 좀 해가지고 지금 한화 이글스의 인기라면은 증축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 관객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시야 확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네.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제 또 3, 4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이제 한화 이글스의 카운터파트 삼성 라이온즈 네.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